오늘은 목임금의 상상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나라의 목임금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신기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였습니다. 그 마술사 안에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새와 돌도 막 뚫고 다녔습니다. 그는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산과 시냇물을 위치를 옮겨놓기로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임금은 그의 능력에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목임금은 그를 위해 별도의 궁전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악사들을 구성하여 즐겁게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술사는 왕이 마련해준 궁전은 누추하고 음식은 맛이 없고 약사들에게선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임금은 그를 위하여 결국 궁전을 다시 짓기로 하고 마침내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 토목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왕실의 재정이 바닥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궁전은 높이가 워낙 높아서 수도가 모두 내려다 보이고 강과 산이 모두 발 아래 내려다 보일 정도로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임금은 미인으로 유명한 정나라와 위나라의 절세의 미녀들을 뽑아서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히고 향수를 듬뿍 뿌리게 하고 당대 최고의 음악과 무용을 보여주고 날마다 진기한 음식으로 마술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고의 대접을 해도 마술사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마술사는 목임금에게 자신이 살았던 서쪽 끝나라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목임금은 마술사의 옷소매를 잡고 하늘을 날아서 마술사의 나라의 궁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임금이 도착하자 그 나라의 궁궐의 기둥은 금과 은으로 되어 세워져 있었고 바닥과 벽은 구슬과 옥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발 아래 깔려 있을 만큼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목임금이 본 것과 임금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와 코와 입으로 맛본 향기는 모두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고선 마술사는 목임금에게 다시 다른 곳을 구경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 곳은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산과 바다도 보이지 않고 어디를 가나 눈부실 정도의 밝은 빛만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음이 너무 높아서 귀가 멍하고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목임금은 마술사에게 인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술사가 임금을 살짝 밀자 그 순간 목임금은 다시 헐헐 한국에서 떠내려오는 것 같았고 다시 눈을 떠보니 처음 마술사의 옷자락을 잡았던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곁에서 자기를 시중 들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고 자기 앞을 보니 술잔도 채 비우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었고 음식도 씻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궁금하여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임금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잠자코 앉아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제정신을 찾은 후에 마술사에게 우리가 보고 온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으로 여행을 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믿고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매순간 변하고 있으니 변화하기 전의 모습과 변화된 후의 모습이 어느 것이 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임금은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본 작가 사토 미스로는 그의 책에서 하느님 수다에서 현실이란 당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에 비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며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우리의 현실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사건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자라는 단어와 어렵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정관념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쉽다라는 고정관념으로 믿어버린 사람은 쉽게 부자가 되고 그 현실에 반영되고 그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부자가 되어 있는 본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우화에서 목임금은 현실의 모습이 아닌 상상 속의 서쪽 나라의 궁전을 마음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정관념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이어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임금은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는 고정관념 하에서 서쪽 나라의 궁전을 현실에서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어버린 수많은 관념들이 우리에게 생각과 관념으로 굳어지고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님의 강연 중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괄된 허풍쟁이는 그의 허풍대로 그의 꿈을 이뤄나간다고 합니다. 사토 미스로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자동으로 계속 소원을 빌어주는 관념이라는 편리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며 느끼는 우리의 어떤 관념들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하 직원이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자 나에게 어디 감히 조언이야 라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만일 나에게 어떤 감정에 상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고정관념에 반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감정에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그것은 나의 소원을 자동으로 빌어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믿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믿으면 우리의 감정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산장수와 양산장수의 아들을 둔 엄마는 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인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햇빛이 좋은 날에는 양산을 받은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토 미스로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될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거울 속에 내가 먼저 웃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다른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상상합니다.